네, 여러분들 이제 땅을 계약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누구는 그 땅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만들고 또 누구는 12억짜리를 만들고 그런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이 땅의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면 똑같은 땅에도 이렇게 활용하면 1, 2억이 아니 그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이 나오면 이 땅의 기초, 계획,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 땅을 최유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땅에는 종류가 있죠. 네. 근데 종류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해져 있지만 모든 법에는 뭐가 있죠? 법이 있죠. 법에는 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예외를 잘 이용하면 내 땅인데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200%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네. 꿀팁 정도가 아니라 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꿀팁이니까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폐율이 땅에 대해서 네. 건물이 앉아있는 그 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비율인데 이 내가 50% 건폐율을 하면은 100평 중에 50평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50평을 다 짓고 나서 또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건폐율 뭐 3중 같은 경우 50%인데 네.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땅 한 평이 소중한데, 네. 그러니까 건폐율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보면 처마인데 네. 이 처마는 통상 이제 비 같은 걸 맞지 않도록 이렇게 햇볕이나 비를 가리기 위한 이 처마가 있는데 네. 이 주택은 1m까지 그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건폐율을 산정할 때는 하늘에서 딱 내려봤을 때 내려다봤을 때 땅에 투영된 면적을 갖다 보는데 네. 이 처마 부분은 1m 예외로 이하까지. 빼준다. 1m 그래서, 이내까지 네. 해서만요. 근데 또 이제 고궁이나 무슨 오래된 하차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뭐 2m, 4m까지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그건 우리가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처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엘리베이터인데 네. 이 장애우분들이 사용하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 네. 그 면적은 빠집니다. 오호. 네. 그러면 요 면적은 이제 건폐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조금 크죠, 일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이 좀 크기도 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애 엘리베이터 앞에 그 네. 공간 있죠. 거기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그 공간도 1.4m, 1.4m 확보돼야 되거든요. 1.4m, 1.4m 네, 이상. 네, 이상 확보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확보해주고 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는 면적이 빠진다. 그 건폐율이 빠진다. 네. 엄청난 혜택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대비 시설. 네. 이 뭐냐면 피난 계단 같은 거 있죠. 외부 계단 같은 거. 요것도 빠집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경사로. 네. 네. 그 다음에 출입구 부분. 그리고 5번 중요하죠. 5번. 네. 지표면 1m 이하 부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땅인데 지하 면적은 내 땅만큼 다 찾아먹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m는 건폐율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1층 50평이면 그 지하층은 60평, 70평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100평 땅이면 뭐 사실 100평 꽉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네. 최대한 넓게 해서 넣어도 건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온 부분만 건폐율에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흰 선이 이 토지 경계선이고 네. 이 노란 선이 그 건축 면적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3종으로 일단 예를 들었나 봐요. 네. 건폐율 50%. 네, 50%니까 이제 50평만 지을 수 있는데 네. 이 파란색 부분 같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갖다 설치하게 되면 이 넘어가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비상용 계단을 갖다 설치를 해도 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2, 3층 같은데 통상 근생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상용 계단이다라고 해서 이쁘게 해놓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네. 계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가 대략 뭐 평으로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평으로 하면 한 2평 정도 되는 거죠. 정도. 그럼 두 네. 평을 안에다 둘 걸. 네. 그러면 1층부터 해서 위에까지 다 빠지는 건데 네. 바깥에 둬서 내부 면적 2평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2평이 작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뭐 투룸 조그만 거에서 화장실 하나가 뭐 1평 뭐 네, 내외 한 되죠. 평, 네. 그 두 개 화장실 2개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큰 집에서 1평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작은 집에서 1평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건 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하 그러니까 1m 미만의 네.
부분은 뭐니 바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은 50%를 갖다 다 차용했지만 네. 지하층은 내 땅만큼을 다 찾아 먹어도 건폐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건폐율 50% 3종이라고 해서 똑같이 50% 쓸 게 아니라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건폐율 다음에 또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연면적 네. 용률인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뭔지 그 전에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용적률은 각 층 바닥 면적, 우리 네. 건물이 통상적으로 한 1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2, 3, 4층이 됐을 때 각 층마다 이 바닥 면적을 합했을 때 갖다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00평으로 따져보면 네. 3종이 건폐율이 50%니까 50평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5층으로 진다고 하면 50평씩 5층이면 이제 250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250%니까 50평씩 지으면 5개 층을 지으면 이제 연면적이 250평. 네, 그렇죠? 250%가 되는 겁니다. 네, 250%. 그러니까 네. 용적률은 이제 높이를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내 높이를 제한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정말 이 같은 땅이지만 네. 정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는 지하층 면적. 지하층. 네. 아까 그 봤던 그 넓게 팔 수 있는 거. 네. 어. 그 넓게 파가지고선 이걸 넓게 깊이 파도 다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용적률 만약에 250이면 그걸 써서 300이 돼도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중심지나 이 그렇죠. 제가 공사비를 투입해도 수입이 나올 곳만 이제 지하층을 파는 게 좋겠죠. 맞아요. 열심히 돈 들여서 파놨는데 난 넓게 쓸 거야 했는데 임대 안 나가면 그냥 돈만 들어가고 손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1.5m 이하의 발코니인데 네. 이건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상층 주차장 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네. 지상층 꼭 1층만 뿐만 아니라 뭐 2, 3, 4층 어디더라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용적률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장애 관련 시설. 아까 건폐율에서 나왔죠? 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리프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건폐율과 똑같이 네. 이 장애인용 관련 시설은 엘리베이터 면적도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평을 갖다가 이 장애인용으로 설치했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이 5층이라면 네. 총 10평이 피해를 보는 거죠. 10평이면 조그만 투룸 사이즈의 연못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엔 다락. 다락 부분이 이제 그 꼭대기층이죠. 그 다락 네. 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합법적인 다락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면 이제 2개 층 정도로 보이지만 그 우리가 다락방 만드는 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 규정에만 들어가면 복층으로 쓰고 있지만 용적률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다음에 승강기 그 설치하기 위한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뭐 네. 장식탑, 계단탑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지 않고 네. 또 7번 같은 게 뭐냐면은 오래된 건물 갖다가 리모델링 할 때 네. 이 단열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외장재를 붙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로 열고 뭐가 있네요? 이게 조건이 15년 이상 된 건물에 아.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건폐율을 50%를 딱 채우고 있는데 네. 외벽 그 단열 마감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50%를 넘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용적률에 15년 지난 들어가지 건물은 않게? 네, 그 겉에다가 이제 뭐 단열재 붙이고 막 해서 이제 늘어나더라도 원래 용적률만 그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옛날 건물들을 보면 단열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여름에 네. 덥고 겨울에 춥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쪽에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네. 잘 안 하려고 하죠.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건 좀 유두리 좋네요. 그 아까 두 번째 이제 발코니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주택상 발코니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는 이 네. 발코니 갖다가 그 면적만큼은 빼주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발코니, 베란다라고 하는데 그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고 네. 베란다 확장은 이제 불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쓰는 그 공간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가 되겠네요. 그죠? 네, 원래 법적으로는 발코니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발코니? 네. 네. 근데 1.5m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해준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뭐 1.5m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네. 내가 10m 곱하기 10m짜리 집이 방이 있습니다. 네. 근데
1.5m씩만 다 인정해 준다 받는다면 뭐 사실 이렇게 설계를 하기 좀 쉽지 않지만 만약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면적은 거의 2배네요. 예, 7 곱하기 7 해서 49m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2배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되겠죠. 이 발코니가 이제 어디에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차장 설계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잖아요. 네. 그러면 0.5대면 30제곱미터면 한 9평 정도 되는 건데 작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발코니를 확장해서 한 12평 정도로 만들면 이제 투룸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임대 놓을 때 또 전세 놓을 때 전월세 놓을 때 그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전용 면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면적이니까 네. 이 발코니를 잘 활용하면 그래서 전세 1억 1억 5천 줄 수도 있네요. 네. 월세 30만 원 주고 5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게 발코니인지 뭐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면을 보시면 이제 이제 침실 2번 보면 네. 침실이 있고 점선을 긋고선 확장 발코니가 썼죠. 네. 약간 빨간색. 예, 약간 빨간색 부분. 네. 실제 이런 부분들은 다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발코니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은 28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이하로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 면적은 43제곱미터.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선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작은 집이지만 크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사용 면적에 포함이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이 발코니 확장을 사실 좀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는 네. 이 약간 지자체별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래요. 이 발코니 확장 면적이 뭐 30cm, 40cm는 안 되고 네. 최하 1m 이상 되도록 하는 곳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남은 침실의 면적이 네. 2.1m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이 최소한 3.1m는 돼야지만 1m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한이 있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m 방이 있다. 근데 그 2m 방인데 내가 1m를 갖다가 확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발코니, 다용도실이나 화장실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방을 얼마 구조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정말 이 확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직접 할 거 아니고 건축사께서 네, 해주실 맞습니다. 거니까 그분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실사용 면적을 얼마나 더 뽑아낼 수 있는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건축사와 또 가지 않는 건축사는 사실 이런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다는 몰라도 이 확장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따져가지고선 누가 더 유능한가 볼 수 있을. 저도 이렇게 의뢰를 해보면 두 군데 의뢰를 해보면 사실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게 한두 평만 차이가 나도 이게 돈이 얼마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좋은 건축사를 만나는 것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네. 그림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땅은 용적률이 100%고 토지가 100평입니다. 근데 건폐율이 60%라서 네. 실제로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100%면 이제 100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이 초록색 부분은 실제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이 전용 면적. 노란색 부분들은 발코니 확장, 어허. 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네. 또 지상 주차장, 어허. 그다음에 지하 면적을 해가지고선 최대 290%까지 그러네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약간 피치색으로 보이는 요 20평에다 쓴 부분만 원래 쓸 수 있는 건데 네, 발코니 이 서비스 면적, 네. 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네, 지상 주차장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 건물의 몸집을 법으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합법적으로 키울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한 번 짓고 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가능하면 한두 군데 이상 의뢰를 해서 좋은 걸로 이렇게 좀 찾아서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사를 선택할 때 사실 기준이 별로 없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얼마나 확장을 많이 했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설계사 분들도 사실 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형 주택을 잘 하신 분들은 정말 면적을 잘 찾아내 가지고선 이 배치를 잘 해가지고서 정말 활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서 맞아요. 최대 면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건축사분도
그분들이 주로 네. 이제 설계하는 포션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만 해왔던 분들은 능력은 있지만 또 이런 소형 주택을 해보지 않으시면 이런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신 건축사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말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갖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땅을 갖다가 활용해서 더 큰 건물 지어서 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3배 이상 활용하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대단합니다.